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반토막이 났다, 이런 기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텐데, 그 지역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지역인데 거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는 잘 접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찾다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서 이제는 반등을 하는 시점인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좋다 안 좋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건지 포지션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인천이란 곳에 집값이 많이 빠진 건 이제 학교 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알 만큼 엄청나게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천에 있는 집을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줄까요? 송도라고 하는 지역은 인천의 강남이에요. 그런 지역의 집값이 12억 4,500만원 하던 집값도 거의 5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되고 52%나 빠졌고, 또 청라라고 하는 지역도 송도만큼 좋잖아요. 여기도 12억 9,500 하던 아파트도 가격이 6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되니까 거의 50% 이상씩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반토막이 나고 나서 그 다음은 또 여기서 반토막이 또 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인천에 있는 집값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거는 저는 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인천의 집값이 너무 높았다. 야, 인천에 있는 집값이 이렇게 비싸? 10억이 넘어? 고점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고, 두 번째로 입주물이죠. 입주물량. 입주물량 자체가 작년, 올해, 내년까지 물량 자체가 올해 4만 가구, 내년 2만 가구나 입주를 하는 물량이 생기다 보니까, 야, 저기 전세값이 감당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집값이 속절없이 빠질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고, 야, 지금 분위기는 아무도 안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들에서 거래량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서구에 청라가 있고요, 검단이 있고, 여기에 가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 해당되는 게 서구인데 22년도 월 평균 거래량이 25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월 들어서 이 두 배를 껑충 뛰어버렸어요. 521건. 또 여기서 반짝하나? 라고 봤더니 아니에요. 12월 달에 548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월 달 같은 경우도 아직은 집계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거의 250건 이상의 집계가 되고 있다는 건, 다음 달에 집계가 다 끝났을 경우에는 이 건수가 548건 이상으로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자, 그리고 인천의 연수구 볼게요. 연수구는 송도가 있는 곳입니다. 자, 송도에 이곳도 마찬가지예요. 22년도 월 평균 120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 이게 11월 달 들어서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213건. 이번 1월 달 역시도 제가 청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역시도 이 이상으로 집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샀을까? 그 제가 찾아봤더니 갭 투자 수요는 분명히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청라나 송도는 이 인천 안에서는 가장 높은 상급지 아닙니까? 뭐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으로 들어오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 있는 아파트가 작년, 재작년에는 12억까지 가던 아파트가 지금 6억으로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구월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6억 정도까지 올랐다가 얘가 빠졌는데 가격이 그냥 한 4억 정도 빠진 거예요. 자, 보면 어때요? 예전에는 이 6억이 필요했죠? 송도로 갈아타게 하려면 6억이 필요했는데, 자, 지금은 어때요? 4억에서 6억으로만 가면 되니까 2억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요 4억짜리를 조금 더 싸게 헐값에 판다 하더라도, 아, 그래, 송도가 6억에서 12억으로 안 되더라도 10억 가지 않겠어? 여기 GTX 들어오고 나서 여기 원체 살기 좋은 지역인데 10억 갈 수 있잖아. 자, 그러면 4억에 대한 기대 수익이 생겨 있고, 자, 여기 있는 아파트 4억까지 6억이 4억 됐는데 올라가 봐야 얼마예요? 6억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억 정도 만들 수 있는 기대 수익,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쪽 상급지 쪽으로 수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천을 볼 때는 입주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인천의 전체 올해 입주 물량이 4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인천 서구하고 연수구에 몰려있는 이 입주 물량만 거의 2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인천 전체 물량의 50%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어떻죠? 일단은 전셋값, 입주 시점에 전셋값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입주 시기에는 이 전세를 잘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매매 가격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입주 시점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올해 겪게 될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나는 좀 안전한 걸 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좀 이 상황을 지켜보세요. 그러다 어느 정도 진정세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거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저는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도 최근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2달 연속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 수치만 본다면 거의 IMF 때도 이 정도까지 거래가 엉망인 적은 없었어요. IMF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흐름, 추세라는 거예요. 자, 우리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를 보면 이건 진짜 역사에 남을 거래 절벽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11월 달부터 바뀌었다라는 거죠. 11월 달에 732건, 12월 달에 812건으로 소폭, 숫자에는 큰 의미보다는 이 흐름 자체의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도대체 서울 안에서는 어떤 곳을 사람들이 샀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디를 샀을까요? 우리 인천에서 거래가 되는 지역들 보면은 대략 감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많이 빠진 지역 하면 노도광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노원의 재건축 바닥 찍었나라는 얘기가 요새 나오고 있어요. 어떤 아파트냐면 월계동의 3호 아파트 3차입니다. 이거는 이 3차는 여러분들 미미삼이라는 아파트 들어보셨죠? 그 중에 그 3자에 해당되는 아파트인데 얘네는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광운대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개발 호재까지 또 갖고 있어요. GTX도 들어오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유망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전용 5구제곱미터 하는 아파트가 고점은 9억 8천만 원 찍었었는데 작년 말에 얘 거래가 5억 1천만 원에 나온 거죠. 거의 50% 가까이가 하락을 해버린 절반 아파트가 돼버린 거죠. 9억 8천이었을 때는 투자 목적으로 살려고 해도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값이 바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8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5억 1천만 원에 찍혔다는 소리면 전세값은 큰 차이가 없어요. 원체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이 3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아파트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개발 호재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게 된 거죠. 이 가격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은 이런 매물들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23년도 1월달, 올해 1월달에는 6억 9천만 원의 거래 가격이 찍히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이면 앞으로 이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급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아닌데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5억대에 파시겠습니까? 6억대에 파시겠습니까? 강남 쪽에서 가장 많이 빠진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잠실 주공일 겁니다. 거기에 뭐 엘스 리센츠 잠실 주공 5단지 전부 포함해서인데 이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건축 호재 확실하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입지 굉장히 좋은 지역인 거 아시잖아요. 자, 이거 전용 82제곱미터가 가장 고점이었을 때 32억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22억 4천까지 가격이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한마디로 폭락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두고서 우리는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33평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은 헬리오시티 33평 아파트가 가격이 한 22억 정도 한 상황에서는 이거 잠실주공 5단지로 가려고 했더니 얼마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하니까 이때는 갈아타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헬리오시티 가격도 빠졌어요. 빠져서 현재 한 18억 정도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18억에서 22억까지 갈아타기를 하려면 얼마 필요해요? 4억 정도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예전보다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런 상급지 갈아타기가 훨씬 더 좋은 시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이런 호재라든지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이런 상급지 갈아타게 하는 수요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라고 해서 지금 막 사라 이 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 내에서는 강남권이라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입주 물량에 대한 변수들이 있어요. 특히나 개포동 같은 경우에 올해의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도 현재 미리 좀 빠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개포동에 있는 레미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거 신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12억 하던 게 8억 원까지 한 4억 이상이 빠졌고, 뭐 기존에 있는 단지들도 피해갈 수 없죠. 뭐 5억 하던 게 3억 5천 빠졌는데, 올해 개포 쪽하고 반포 쪽의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2월 달에는 개포자의 프리지던스 3375세대가 입주를 하고, 서초 반포 쪽의 원베일리는 8월 달에 이제 2990세대 상당한 숫자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고요. 11월 달에 다시 개포로 와서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가 6702세대나 되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변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상급지 갈아타게 하는 타이밍은 잘 보세요. 좋은 시점에 갈아타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입주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점을 잘 공략을 한다면 이 지역에서는 가장 최저가 초초 구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이때 만들어지니까, 상급지 갈아타게 할 때는 여러분들도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좀 이 시기를 보고서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저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분명히 금리 문제를 둘 수 있는데, 이 작년 말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금리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대출 중에서 특히나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역전세 아닙니까? 이거를 잡아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전세 금액에 대한 안정인데, 이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이후에 나오게 되는 3월 달에 이제 이런 특례 전세 대출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전세 대출이 나오게 되면 이거 역시도 제가 한 4%대 정도를 예상을 했지만, 지금 시중금리 인하에 맞춰서 역시 3%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3%대에 나갈 수 있는 이자하고 현재 나가게 되는 월세하고 그때도 이 월세가 쌀까요?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은 이 월세가 쌀 수 있겠지만 전세 대출 이자가 낮아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전세가 훨씬 더 싸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현재 시장은 지역에 따른 개별성이 상당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작정 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용산, 서울역, 도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확실한 지역을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 안에서도 기대 수익이 높은 부동산 쪽으로 가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한 지역으로 찾아 들어오더라도 기대 수익이 높아야 그 돈을 다른 데 안 쓰고 여기 부동산에다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일단 재건축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재개발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재건축의 아파트를 살 만큼의 자금 여력이 된다면 이쪽 시장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나는 그 정도보다는 좀 내 돈이 작은데 이거보다는 좀 부족한데 라고 한다면 재개발 시장으로 오셨을 때 오히려 저는 재건축보다 이 재개발 시장 안에서 기대 수익은 가장 높은 수익이 저는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런 지역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요 내용들 잘 참고하셔갖고요. 앞으로 올해 부동산 전략을 만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